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관리도 출제 경향성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부터죠. 자, X바 R 관리도에서 X바의 3포를 시그마 X바의 제곱 공간 3포 시그마 B의 제곱 군내 3포를 시그마 W 제곱을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시그마 B의 제곱은 D2분의 R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D2분의 R바는 일반적으로 시그마 W의 제곱을 나타냅니다. 그죠? 시그마 W의 제곱을 나타낸다. 그래서, 자,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다음에, 62번. 관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관리 한계선을 2시그마 한계로 좁히면 제2종과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종과호. 자, 1종과호는 알파고 2종과호는 베타죠. 베타.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바로 나와야 됩니다. 관리 한계선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줄이면 앞에 있는 이 그림이 있었고 뒤에 있는 이 그림이 있었죠. 이렇게 줄이면 베타가 줄어들죠. 그죠? 그렇죠? 자, 바로 상상이 되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자, 2번이죠. 2번. ME 관리도의 성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X바 관리보다 검출력이 좋지 않다. 검출력이 좋지 않아요. 덜 똑똑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ME는 중앙값 하나로 하지만 X바 관리도는 그만큼 더 많이 뽑아야 되죠. N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X바 관리도는 N이 더 커진다. N이 커지면 알파는 커지고 베타는 작아지고 1-베타는 커지죠. 이 1-베타가 검출력이니까. 그죠? 자, 검출력이 커진다 돼야 되는데 반대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답이 되죠. 자, 다음에 64번 MER 관리도에서 이렇게 되었다. LCL은 얼마인가 했어요. LCL은 ME바 마이너스 A4알바 이렇게 되잖아요. A4알바 공식만 아시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65번 관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관리도는 제조 공정이 잘 관리된 상태에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했다. 맞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관리, 그러니까 이상 원인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관리도의 사용 목적에 따라 표준값이 없는 관리도와 표준값이 있는 관리도로 규정이 된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우연 원인에 의한 공정의 변동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관리 한계선 밖으로 특성치가 나타난다. 자, 우연 원인 아니죠. 이상 원인이죠, 이상 원인. 자, 66번, LS 관리도. 그죠? 라지, 스몰 관리도죠. M바, R바, LS 관리도의 관리 상황과 관리 하한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는데, M바 플러스 마이너스 A9 알바입니다. A9 알바. 그래서 A9, A9를 주고 있고요. 이것도 공식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이죠. 다음 67번 2시그마 관리 한계선을 갖는 X 관리도에서 공정이 관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 상태라고 신호할 확률은 약 얼마인가?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규 분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를 벗어날 확률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시그마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시그마를 근데 0.9772라고 주고 있습니다. 0.9772. 그래서 양쪽이니까 1-0.977이라서 양쪽 2를 곱하면은 그 답이 나오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68번 X바 R 관리도에서 관리 계수 0.5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벌써 한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아요. 1.2보다 클 때, 1.2와 0.8 사이일 때, 0.8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0.8보다 작은 경우니까 구분이 나쁘다 이렇게 이제 판정하면 됩니다. 60번 관리도에서 관리해야 할 항목은 일반적으로 시간, 비용 또는 인력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자, 1번 가능한 한 대용 특성을 선택하는 것을 피할 것 이렇게 되는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대용 특성은 참 특성을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동차의 경우에서 안정성에서 색상, 무늬, 글씨 이런 것들이 이제 대용 특성이라고 합니다. 안정성에서 원래 자동차는 안전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가 잘 뜯는다든지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단단하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 그것을
대용하기 위해서 색상을 뭐 빨갛게 한다든지 무늬를 뭐 희한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대용 특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참 특성은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특성이다. 자동차의 경우 안전성, 내구성, 가속성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1번에 가능한 한 대용 특성을 선택하는 걸 피한다 돼 있는데 아닙니다. 참 특성으로 뭐 기술, 현재의 기술로서 도저히 도달하지 못할 때는 대용 특성도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됩니다. 제가 하나 뭐 우리가 국가에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사실 있긴 있어요. 자동차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은 모르셔서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보면 이 차, 특히나 이제 승합차에 깔려서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렇지. 어린이집,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어린이집, 지금 이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어린이집과 관련되시는 분들은 이 좀 귀 기울여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뭐 국회나 청와대 이런 데도 건의를 넣었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희한하대 그거는 또. 자, 왜냐하면 이거 보십시오. 그 애들이 그냥 이제 그 승합차가 높으니까 애들 작잖아요. 2살, 3살 배기 이제 걷는 애들은 그냥 깔린다고 안 보이니까. 자, 여러분들 그 우리 자동차에 뭐가 있습니까? 이 접근했을 때 접근 경보기 있잖아요. 앞에 범퍼 이렇게 있잖아요. 범퍼 이렇게 보면 우리 좀 뭐 좋은 차들이라고 해야 되나? 앞에 이렇게 해서 물체 감지기가 있고 삐삐삐 가까워지면 삐삐삐 소리 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어린이집에 쓰는 어떤 승합차에는 이게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앞뒤로 다 있어야 됩니다. 앞뒤로. 있는 그런 승합차가 제일 다니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이게 없더라도 사제로 달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자동차 어떤 용품 파는 데 있죠. 가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합니다. 이거 달면 사람이 혹시나 몰라서 앞에 안 보일 수 있잖아. 높기 때문에. 그럼 소리 나면 사람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뭐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데 후진해서 애치고 앞으로 가면서 애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도 없는데. 그 다음에 차 내에 애를 두고 내려서 그 뜨거운 여름에 애들이 안에서 더위 먹어서 그죠? 그래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애들이 문을 못 열어요. 창문을. 왜냐면 어리니까 3살 4살. 그럼 안에서 그거를 우리 지금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교육시키거나 사람을 더 뽑는다고 합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우리 이과적인 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과적인 머리는 사람을 교육시킨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 안 되니까 뭡니까? 인솔 교사를 더 뽑겠다. 그러면은 그 어린이집은 더 힘들잖아요. 사람 한 사람 뽑으면 요즘 뭐 100만 원 줘서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을 좀 시스템화하면 돼요. 안에 시동을 끄고 내리더라도 대기 전력이 흐르면서 뭔가 이렇게 물체가 안에서 움직이면 비상벨이 울린다든지, 그죠? 비상벨이 울린다든지,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 충분하게 돼. 우리 지금 뭐 건물 내에는 뭡니까? 사람들 도둑님들 올까봐 사람 움직이면 뭐 소리가 자동으로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판에 애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그렇게 안에서 뭔가 움직이거나 하면. 근데 대책 내놓는 건 뭐냐면 이런 것밖에 없어요. 애들을 교육시켜서 혹시나 안에 갇히면 크락션을 누르도록 하고, 크락션이 힘이 없어서 애들이 못 누르면 엉덩이로 앉아서 엉덩이로 뭐 힘을 줘서 누르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문과적인 머리죠. 문과적인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그래서 청와대나 이런 데 올렸어요. 글을. 자, 제발 좀 사람 보고 교육하는 거, 그것만 시키지 말고, 간단하다. 10만 원 내외에서 해결될 것을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지. 근데 없습니다. 계속 지금 뭐 사고 나도 사람 더 꼽겠다, 교육을 더 시켜야 된다 밖에 없어요. 대책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죠. 자, 제가 오랜만에 약간 사이드로 빠지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죠? 제가 뭐 우리 오프라인에서 저하고 이제 강의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나, 저는 또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 강의를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제가 나이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도 사실 많이 하는데, 인터넷상에서는 또 그렇게 여러 다른 쪽으로 빠지는 사이드 이야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따분한 사람이구나, 재미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70번 C 관리도와 U 관리도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 4번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 U 관리도 관리 한계는 변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자, U 관리도의 관리 한계선과 그다음에 뭐죠? 앞에 있었던 P 관리도의 관리 한계선은 U쉘과 L쉘이 울퉁불퉁하다, 변한다. 자, 다음 71번이죠. 관리 한계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번에 관리 한계선으로 규격 한계를 사용한다. 관리 한계선과 규격 한계선은 다릅니다. 자, 72번 관리도에서 중심선의 한쪽의 연속에서 9점이 나타나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연이라고 하죠. 그죠? 런이라고 합니다. 73번 부적합품률 시료의 크기 2시그마 관리 한계선을 사용한 P 관리도 관리 한계선을 구한 것으로 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통 이제 그 3시그마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 2시그마 같은 경우는 3 대신 2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0.06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74번 합격 판정치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자, SL 플러스 K 시그마 XL바 하한의 규격치 합격 판정치를 계산하시오. 자, 해설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제 뭐 뒤쪽으로 관리도는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공업 통계 샘플링보다는 훨씬 더 그 수리 자체는 쉽죠. 근데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뭐 D4, 맥스 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뭐가 A2인지 뭐가 A9인지 뭐 D4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75번 관리도형 계수표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관리도형 계수표 D3는 없지만 D4는 주고 있습니다. 그죠? RS 관리도의 관리 상한은 UCL 및 LCL은 1 플러스 마이너스 3 D2 그 다음에 D3 RS 바니까 D4 또는 D3 RS 바고 D4는 N이 무조건 2일 때죠. 2일 때. 그죠? 시프트 2일 때 3.267이 들어가고 D3는 어차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76번 어떤 품질 특성 X를 관리하기 위해 X바 관리도를 적용하고 있다. 지금 이 공정의 평균 지참값이 X바 관리도의 관리 상황과 일치하도록 변화했다. 앞으로 X바 관리도의 두 개의 점이 기입할 때까지 이 공정의 변화를 탐지할 확률은 단 공정의 점검은 관리도에서 점을 기입할 때만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하나의 점이 자, 해설 봅니다. 하나의 점이 관리 한계선 내에 들어올 확률은 확률상 무조건 0.5죠. 0.5입니다. 확률상은 그렇다는 거죠. 자, 연속 두 점 중에서 한 점이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면 변화를 탐지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문제는 요렇게 푸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점. 자, 굉장히 좀 특이한 문제가 됩니다. 76번 이때까지 봤던 것보다는. 그래서 한 점이 이제 벗어날 확률, 들어올 확률은 무조건 0.5인데 두 점 중에서는 이제 한 점 정도가 이제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면 그 변화를 탐지할 수 있다. 그래서 1 빼기 2개 중에서 0개, 1점 이상 아닌 1점 미만 이렇게 되겠죠. 1점 미만이 되니까 1 빼기 그 1점 미만, 즉 0개죠. 이 콤비네이션 0, 0.5의 영성, 1 마이너스 0.5의 제곱. 그죠? 이렇게 해서 0.75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관리도와 앞에 우리가 그 공업 통계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짬뽕해서, 즉 복합해서 나온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77번 공정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정 능력 지수는 6시그마분의 USL 빼기 LSL이죠. 그죠? 그래서 1번 당장 틀렸습니다. 78번 공정의 변화에 대한 관리도의 탐지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 한계의 폭이 넓어질수록 탐지력이 낮아지죠. 머릿속에 바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자, 79번 부분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인데요. 합리적인 부분군 형성의 기본 개념은 이상 요인이 존재할 때 부분군 내의 변동은 최대가 되고 부분군 간의 변동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자체는 반대죠. 부분군 간의 변동이 잘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시그마 B의 제곱이 있고 시그마 W의 제곱이죠. 그죠? 그런 개념이죠. 80번 관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3번 동그라미 X바 관리도에서 관리 한계를 벗어나는 점이 많아질수록 시그마
시그마 x바의 제곱은 크게 된다. 자, 81번. 로트의 판정하라. 로트 판정. 자, XL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또 어딥니까? 샘플링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것도 뭐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샘플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샘플링 내용이고 82번. 1000m당 부적합수는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10개 있는 경우 단위 1000m당 부적합수는 13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 역시 뭐 앞에 놨던 공업 통계와 지금 관리도하고 합쳐진 내용이다. 시그마 C 나누기 시그마 N 이렇게 되잖아요. 10 나누기 1.3 이렇게 해서 1000m당 이렇게 되니까 1300m가 되니까 1000m당이 되니까 1.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7.69개 올리면서 7.7개 83번 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4번 관리도의 과거의 데이터 해석에도 사용된다. 관리도는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타점되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죠. 84번 자 관리 한계선 밖으로 나갈 확률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제 될 수 있습니다. 75가 기준이고 자 관리 한계가 UCL과 LCL이 77과 73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75이고 77과 그다음에 73이죠. 73. 그럼 이쪽에 이렇게 나갈 확률은 적분은 했는데 적분 못하니까 가우스의 규준화식을 거쳐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 되는 거죠. 표준 정규 분포표를. 84번. 85번 NP 관리도를 작성할 경우에 관리 한계선은 약 얼마인가? NP 관리도. NP바 플러스 마이너스 자 3 루트 NP바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P바죠. 그죠? 그렇게 하면 16 플러스 마이너스 11.51이 나온다. 그 P바는 시그마 NP 나누기 시그마 N이다. 계산 쉽네요. 자, 다음 86번. 현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간 개개의 관측치 또는 구분의 평균치에 대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만큼 작은 비중을 부여하여 자, 지수 가중 EWM의 관리도자 그죠? 이 때문에 자, 지수적으로 우리가 지수 가중 관리도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좀 지수 가중을 많이 주고 옛날 데이터는 좀 그 가중치를 적게 주는 경우 그 이야기입니다. 87번. 자, 87번도 시그마 H 제곱이 있죠. 그죠? 시그마 H 제곱은 시그마 H 제곱은 시그마 W 제곱 더하기 시그마 B의 제곱 뭐 이렇게 했죠. 그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시그마 X바의 제곱 이게 여러 번 나왔었는데 시그마 X바의 제곱은 시그마 W 제곱 나누기 N 더하기 시그마 B의 제곱이다. 시그마 B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타냈죠. 자, 뭐 시그마 B의 제곱이 0이 될 때 뭐 합산 공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 N 시그마 X바의 제곱이 제일 크고 시그마 H 제곱이 두 번째고 시그마 W 제곱이 가장 적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에 88번. 자, 품질 특성 X가 정규 분포를 하며 그 평균치와 분산은 각각 100과 9다. 자, 상한선 UCL을 구하라 했거든요. 상한선 UCL은 S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서 UCL과 ACL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뮤가 주어졌기 때문에 뮤로 대체하는 겁니다. 뮤 플러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104.5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89번. 다음 중 공정평균이 10이고 모평균 표준 편차가 1일 경우 X바 관리도 검출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자, 공정평균의 변화가 크고 시료의 크기도 크다 이렇게 되는데 검출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서 자, 검출력이 커지려면 N이 커져야 되죠. N이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의 변화가 커지면 관리도에 타점되는 점들이 관리 한계선 밖으로 벗어날 확률이 높죠. 그죠? 그래서 2번이 된다. 이건 뭐 한글 말장난이죠. 90번. 규격치 40을 넘을 제품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X바바가 얼마고 UCL, LCL 얼마다. 이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을 때 규격치 40을 넘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봐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한번 풀어보죠. 자, 한번 풀어보는데
자, 규격치 40을 넘을 확률에서 지금 원래 3배의 D라는 것이 뭐죠? 3배의 D. 이것이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의 3배 이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UCL-LCL 나누기 2 UCL과 LCL이 있고 자, UCL과 LCL 그 다음에 나누기 빼기 2를 하면 이것이 이제 센터 라인이 되죠. 센터 라인. 그 센터 라인이 지금 13.4가 되는 것이죠. 센터 라인 자체가 13.4. 더하기 해야 되죠. 센터 라인은. UCL 더하기 LCL 나누기 2를 하면 그것이 이제 그 센터 라인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UCL 빼기 LCL 나누기 2를 하면 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퍼진 정도가 되겠죠. 그죠? 위쪽 라인과 밑쪽 라인에서 빼기 나누기 2를 하면 그 자체가 이제 퍼진 정도, 즉 흩어짐의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것이 이제 13.4에서 시그마 x는 자 3분의 13.4 곱하기 루트 n에서 9.988이 된다. 시그마 x를 그렇게 해서 이제 시그마를 구한 겁니다. 시그마를 n은 지금 5니까 5를 집어넣어서 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죠. x가 40을 넘을 확률이 이렇게 했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 들어갔습니까? 시그마가 들어갔습니까? 시그마가 들어갔죠. 시그마. 자,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규격이 뭐 예를 들어서 얼마가 있는데 지금 뭐 40을 넘을 확률이다. 이러면 이 규격이라고 하는 이 규격, 즉 SU, 그죠? SU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규격치는 모 집단에서 규격치를 정해버립니다. SU, SL 이런 것들은 모 집단의 값에서 나온 값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반드시 시그마가 들어갑니다. 시그마. 그래서 여기서는 40 빼기 28, 그죠? 40 빼기 28, 9.988. 시그마는 윗 공식에 의해서 이제 구한 것이죠. 그죠? 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U는 1.2보다도 그래서 커서, 1.2보다 커서, 여기 지금 그 표값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표값은 주어야 됩니다. 반드시 줍니다. 1.2보다도 표값을 읽어서 보니까 0.1151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문제인데, 이 90번 문제는 사실은, 뭐 최근에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사항은 될 것 같아요. 한번 볼 만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자 우리가 3 곱하기 3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의 몇 배? 3배. 표준 편차의 3배죠. 그죠? 표준 편차의 3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가 지금 플러스 3시그마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시그마 이렇게 되잖아요. 이 크기 3배 표준 편차의 3배 되는 이 크기는 UCL 마이너스 LCL 나누기 2와 같다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되겠죠. UCL 마이너스 LCL 마이너스 LCL 나누기 2를 한 값과 같은 것이 이 값이다. 맞죠? 그죠? 자, 그렇게 우선 치고 여기서 시그마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우스의 규준화식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규준화식에서는 반드시 뭘로 나눠야 된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시그마로 나눠야 된다. 규격치 40입니다. 규격치 40. 이거 중요합니다. 규격치 40.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다. 여기가 뭐 0이 있다. 그러면은 UCL은 이만큼이죠. LCL은 뭐예요? 요만큼이죠. 그러면 UCL에서 LCL을 뺐죠. UCL에서 LCL을 뺐죠. 그죠? 그 나누기죠. 이것이 이제 3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는 것이죠. 3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6시그마가 아니죠. 3시그마죠. 3시그마.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중심이면 이게 3시그마, 이게 3시그마죠. 이쪽이 3시그마, 이쪽이 3시그마인데 지금 UCL, 예를 들어서 UCL 이만큼 크기고 LCL 요만큼 크기죠. 그죠? 그것의 반은 요만큼 크기죠. 요만큼 크기 또는 요만큼 크기죠. 이거나 이거나 크기 같으니까. 그래서 3루트 때문에 시그마가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잘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91번 규격치 40을 넘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또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로 계산을 했는데 조금 전에 90번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시그마를 접근했지만 91번은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A2가 주어져 있고 알바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A2 알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루트 때문에 시그마가 요건데 지금 91번 같은 경우는 A2 알바죠. A2 알바. X 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A2 알바에서 이거는 X 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데 이건 X 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A2 알바. 이 A2 알바가 얘다 이 말이죠.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 크기가 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3이라는 수치가 보이고 알바를 구했죠. 그리고 시그마를 D2분의 알바에서 시그마를 구했어요. 그렇게 시그마를 구하고 난 다음에는 루트 때문에 시그마가 아니라 규격에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로 해서 우리가 그 크기를 구하게 된다. 표값은 90번, 91번 다 지금 주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표값은 무조건 줍니다. 자, 이거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죠. 과거에 나왔던 문제. 92번. 자, 이 관리도에서 x바가 관리 한계선 방법. 자, 보시죠. 90번, 91번은 규격치 40이 밖으로 나갈 확률인데 비해서 9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관리도 x바가 관리한 것이 이거는 뭡니까? x바. 이미 n을 뽑았으니까 루트 m분의 시그마로 접근해야 된다고. 그것이 다른 거예요. 루트 m분의 시그마. 루트 m분의 시그마. 루트 5분의 30, 75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서 이제 푼 거죠. 그죠? 92번은 대략 좀 쉽습니다. 근데 90번과 9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십니다. 기사. 산업 기사는 굳이 안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고 나중에 또 뒤로 가면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그때 또 한 번 더 우리가 다지기 들어가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1과목이죠. 장으로서 1, 2, 3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업통계, 그 다음에 샘플링, 그 다음에 관리도까지 전체적 이론,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다루어 보았어요. 그죠? 잘 정리하시고 또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실험계획법도 들어가야 돼도 실험계획법도 수리가 많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